청송 영덕 영양분들은 자기들 동네에 저 불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셨어요. 그런 배경도 있는데 그게 25일 날 오후부터 26일 날 새벽까지 그 불이 넘어올 때를 보면,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좀 때마침 그 시점마다 이제 현장에서 좀 우연치 않게 그 현상을 좀 봤는데, 사실 오늘 발표 내용들에서 제가 이렇게 좀 토론이니까, 저 토론자니까 좀 약간 의견을 좀 드려보면, 그 현장은 침엽수고 화력수고 혼혈임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게 침엽수가 많아서 더 타고, 아니 그러니까 침엽수가 많아서 더 탄 건 사실인 거고요.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화력수가 많아서 혼혈임이어서 불이 덜 타는가, 이런 거는 이렇게 비교 평가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정말 재앙급이었습니다. 예, 그런 재앙 같은 상태에서 그 나무 몇 종으로서 뭐 이게 마치 우리가 저거를 좀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화력수 문제를 너무 좀 상대적으로 키우는 면들은, 그렇게 산불 대응에 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제를 다룰 때 너무 좀 과대 효과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,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제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화력 수림이 많아서 뭐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서 좀 또 방어림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또 하셨는데, 주황산 국립공원도 이제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을 이제 기록했습니다만은, 중요한 거는 그 제가 이제 토론문 하단에 각주에도 써놨지만, 안동에 불이 났을 때 공단 직원분들은 안동에 산불 진화 지원을 나가셨어요. 근데 지원 나간 사이에 그 불이 주황산을 넘어간 거예요. 예측을 못한 거죠. 그리고 주황산 국립공원에 가보시면 실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. 그 심각성들이 있고, 그러니까 그 첫날의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지금 이게 문제일 거라고 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, 다만 이제 둘째 날 같은 경우들에서 이 화력 수림과 이제 보호 지역이 갖는 이 산불을 대응하는 어떤 기능들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. 이제 바람이 좀 덜 불고 지표화 상태에서 불이 확산이 되더라도 이 국립공원이나 이제 화력수, 호력수림 같은 경우는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된다라는 걸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산불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부분과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면들이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좀 있고,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대응책들을 만들어 갈 때도 실제 이제 이런 보호 지역과 또뭐 사유림, 국유림 사이에서 좀 구분해서 대응할 과제들이 많이 생기겠다. 근데 지금 산림청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나로 다 싸잡아서 이걸 구분짓지 않고 마치 뭐 임도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고 국립공원은 낙엽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, 더딘다,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잘못된 어떤 정부적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좌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상수, 기후 변화는 상수고라고 말씀하셨는데, 저는 우리나라 산림 구조도 상수라고 생각합니다. 취약하죠. 산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. 그래서 저는 기후 변화의 그 상황과 우리나라 산림 구조 두 가지 다 상수기 때문에 이 복합적 상수를 전제로 한 앞으로 좀 산림의 구조 변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,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사유림의 구조가 우리나라가 60%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유림의 문제,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 것이냐가 사실은 전문가분들이 그 그림을 그려주셔야 될 또 과제신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제 윤여찬 교수님께서 발제해주신 몇 가지 사안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시기적절하게 좀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하나가 있었고요. 사실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더 있긴 한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뭐 앞에 이런 얘기 정보를 굳이 뭐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제가 이번 산불과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질문과 또 상황을 지켜보고 또 현장에서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, 저는 이 산불에서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
3월 25일에 청송과 영덕 이 산불의 확산 피해가 예측이 됐던 거죠. 근데 그 시점에 과연 우리나라 이 주의 체계, 그러니까 지자체장들 그리고 산림청장, 행정안전부는 그 다음 날 수십 명이 죽게 되는 그 다음 날 이 상황을 미리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했을까? 그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을까? 이제 그 지점에 가장 좀 저는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응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. 그 부분이 사실 더 큰 문제, 인명 피해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산불 피해, 그러니까 산불의 원인과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적절하게 구분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워낙 많은 논쟁과 쟁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이런 논의, 이런 분위기 과거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. 아마 제 소견으로는 이번 달 말에 가면 이 이슈는 다 사라질 겁니다. 휘발성처럼. 근데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 테이블을 유지하고 또 정부가 이런 시민사회나 이런 종교계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들을 끊임없이 견제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 구조를 과연 누가 만들 것이냐, 누가 가능할 것이냐, 누가 그런 역량이 있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계종에게 꼭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겁니다. 기존의 많은 산불 피해와 이런 재난 피해 속에서 정부가 여러 위원회들을 만들고 한 1, 2년 지나면 똑같은 결론과 똑같은 보고서로 끝나고 똑같은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문제를 또 여러 갈등 문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계종이 굉장히 일선에 나서 주셔서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그리고 갈등 또 이 문제를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이 큰 테이블을 녹일 수 있는 여러 이런 이슈들을 그 테이블에 녹일 수 있는 또 녹여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조계종께서 좀 해주셔야 된다. 그래서 제 토론문 마지막에 보면 이 문제는 한 100년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100년의 과제를 유지해주고 녹여주고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주체가 저는 정부보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종교계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. 그리고 앞에 이제 공석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이 불교계 특히 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 당사자가 된 겁니다. 그런 위기 속에서 제가 좀 요청드린 이런 사항들이 좀 조계종이 좀 일선에 나서 주십사.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로 가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